얘들아, 영길이 형이야. 뭔 말인지 알지? 가볼까? 렛츠고!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그 6N 시승 한번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날짜가 돼서 시승 한번 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제 차랑 다른지 한번 느껴볼게요. 일단은 뭐 기능은 웬만한 건 다 비슷할 것 같아서 네네네네. 운전석에서 익숙함이 보이네요. 일로 나가나?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내가 써야 돼, 따라가. 이게 승차감이 5핸들이 그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얘는 HUD가 좀 누워있는 건가요? 어떻게요? 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이 HUD가 아니, 그거는 이대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이게 지금 디폴트 값인 거예요? 네, 아직 뭐 조정하신 분 한 번도 없으시긴 했는데, 네, 디폴트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제 차랑 비교했을 때 네. 약간 이렇게 앞으로 누워있다고 해야 될까요? HUD가? 그래요? 네. 이게 조종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긴 한데 나쁘지 않아서 요 HUD 같은 경우에는 제 차 5N에는 딱 그냥 정면으로 꼿꼿하게 서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N 같은 경우에는 위와 아래가 살짝 이렇게 약간 2D와 3D의 느낌 같은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각도가 앞으로 싹 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UD가 굉장히 크거든요. 시야에 이렇게 방해되는 요소가 조금 줄어든 건 좋은 것 같아요.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서. 그죠. 이게 지금 저도 같은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라이트 스피드는 약간 음악 같은 게 깔리는 느낌이 있네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실 그냥 일반 모드 말고는 또 나머지 두 개는 네. 좀 소리가 좀 호불호 갈리는 소리들이 좀 이게 다 나더라고요. 아 지금- 맞다. 근데 어디 전 버전 가지고 계시면은 네. 잘 알고 계시겠구나. HUD랑 요런 계기판의 폰트들이 살짝씩 다듬어졌네요. 전 버전에 비해서.
갔다 하는 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길 보고 대충 어딘지 알겠다. 혹시 그러면은 원래 양주 토박이셨던 거세요? 아니요, 양조 산지 오래됐어요. 소화기는 아닌데. 결혼. 팝콘 소리가 좀 뭐라 그럴까, 더 고음 쪽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전 버전을 제가 몰라가지고 이게 참. 저도 8월 공반인데 더우셨겠네 진짜. 장난 아니었어. 2003년 9월에 제대하신 거예요? 그죠. 군대에서도 월드컵을 군대에서 보셨고. 한 번도 군대에서 본 거는 군대에서 본 건데요. 한 번도 재정기를 제 시간에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다 결과를 알고 봤어요. 왜 그렇게 안 틀어주나? 근데 훈련 때문에. 훈련 때문에. 훈련 기간에 겹쳐 있는 기간이었어서. 근데 또 6월이 훈련이 많으니까 또. 그때 이제 휴가 받은 사람들은 진짜 행운아였죠, 행운아. 진짜 그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 그랬는데, 그거를 군대에서 한 번을 못 느끼고. 그럼 약간 정비는 제대를 네. 하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차를 워낙에 좋아했어요. 저는 차 사고 싶어갖고 중학교 때부터 돈 모았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차를 군대 가기 전에 차를 샀거든요. 네. 근데 사기를 먹었어요. 차만 좋아했지 네. 차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디서 차 좋아한다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어렸겠지만 20살, 21살 어리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뭐 평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 용돈 계속 모아가고 모자란 거 이제 알바 해가면서 모은 돈인데 그거를 한 방에 날리니까 겁맛도 많이 들었죠. 그때 첫 차를 뉴그랜저를 달라 그래서. 근데 어떤 부분에 사기를 먹으신 거예요? 차를 모르다 보니까 차를 갖고 온 다음날 차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알고 봤더니 그 거의 뭐 반파된 차였고요. 그 중고차 시장에서. 네. 중고차를 수원 가서, 그때 수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고 샀는데, 야, 진짜 차만 좋아한다 그랬지. 또 너무 겉멋도 들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나이에 차를 일단 샀다라는 거. 저는 아직 33살 먹을 때까지도 저는 지금 제 차를 가져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드디어 1월에 저는 이제 뽑을 생각이라서. 어떤 거? 저는 지금 LPG 아니면 전기 차량으로 일단은 할 거고, LPG 쪽이면 생각한 QM6 생각하고 있고, QM6? 전기 차량이면 EV6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차는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차는 있어요. 근데 의외네요. 현대차가 아니네, 다. 사실 진짜 아이오닉 사고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의 지금 재정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게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진짜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먹는 거는 이게 먹거든요. 네. 힘들어도. 그렇죠. 네. 근데 머리도 자르고. 네, 차는 참아요. 아. 네. 못 참는 거는 정비 쪽 오일 갈아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렇죠. 네. 튜닝의 개념은 온전히 내 욕심에 하는 거잖아요. 네. 내 기분에 내 욕심에. 그럼에도 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고 참는 사람들은 참는 거죠. 진짜 필수들만 경기를 잘 안 타는 거고, 근데 또 그런 거는 엄청 많잖아요. 네. 튜닝도 경기까지 탔는데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다. 저희 동네에요. 아, 여기가요? 네, 옥정이요. 튜닝이 그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헌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소리도 있을 거고. 그 대중은 없어요. 썬팅은 무조건 하죠, 사람들은. 썬팅은 무조건 하고. 헌팅은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썬팅은 너무 진짜 폭이 너무 커요. 진짜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가격대는 30만원에서 50만원대가 제일 많이 하고요. 이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100만원대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뭐 크게까지는 아니고 정말 그냥 평범하게. 그래서 앞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가격대가 30에서 50 사이. 그 이하 썬팅들은 사실 추천도 안 하고 해도 오래 못 가니까. 아, 뭐 그게 또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죠.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그럼 왜 3에서 54이면 수명이 어느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5년 이상은 가죠. 오.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포가 막 많이 생긴 썬팅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썬팅들은 엄청 싸구려. 그러니까 영면표라고 하죠. 진짜 기본 쿠폰 썬팅이라고 해요. 차 살 때 주는 쿠폰 5만원짜리. 예, 그 정도고, 그거는 오래 못 가요. 한 2년만 돼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안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티나는 거는 썬팅이 보랏빛이 돼요. 색깔이 빠진다고 하죠. 5년이면 딱 적당한 게, 제가 5년 할부로 딱 지금 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돼야 네. 5년 정도 차 타면서 썬팅을 안 바꿀 정도는 돼요. 이제 뭐 개중에 뭐 10년짜리 보증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긴 한데, 보통 그 정도는 하셔야 쓰는데 부담 없이 잘 쓰실 거예요. 썬팅을 하게 되면은 뭐 시간이나 이런 거는 또 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시간은 뭐 샵에다 틀린데 예약하고만 가면은 보통 한 2-3시간 안에 끝나죠. 3시간? 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데 차가 대중적인 차일수록 더 빨리 끝나고. 나중에 이따 혹시 명함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명함을 안 갖고 왔어요. 아, 정말? 있을 수,
한번 볼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어차피 썬팅 하지는 않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사실 저는 조언을 차 사면 해드릴게요. 제일 하고 싶은 게 사실 저는 그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거 검정색 이거 저 썬팅 하는 거 있잖아요. 최대한 근데 물론 그렇다고 막 그것도 다 법에 그게 딱 걸리는 게 있다고 해서 안 걸리는 네. 선에서 이제. 걸리는데요. 네. 못 잡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 그걸 잡기 시작하면 전체 차를 다 잡아야 돼서 이게 암묵적인 합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썬팅은 제외, 이 집중 단속 기간 있잖아요. 네. 그때도 썬팅은 예외로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검사 들어가도 썬팅 갔다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암묵적인 합의인 거죠. 다 하는데 네. 이거를 내 차만 딴지 걸기에는 어디 가나 집어도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묵적인 합의, 규정은 있지만 네. 잡지는 않는다라는 게 썬팅이에요. 이제 앞에 차 같은 경우에 쿠폰 썬팅 약간 보라지요. 보랏빛 나오죠. 저런 저 색깔 바란 거예요. 썬팅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되게 바로 딱딱딱 보이시네. 저럴 때 이제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체해야 되죠. 저건 안에서도 고육이에요. 그냥 뜨거운 빛 다 들어가고 색깔만 지금 저렇게 빠진 거, 원래 저것도 검은색이었을 거예요. 근데 빠져서 저렇게 보랏빛이 되는 거고. 썬팅에 이런 보랏빛이 나온다 그러면 수명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저거는 필름 벗길 때 보면은 제대로 안 벗겨져요. 다 깨진다고 할까. 중고차는 또 활보할 거면 중고차 사면 안 돼요, 사실. 그래요? 네, 활보를 할 거면,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다 낼 거면 중고차 같은 거 좋은 중고차 사면 괜찮아요. 근데 중고로 활보를 한다. 그건 되게 어려서 이율이 엄청 높아요. 보시다 보면 중고 그 이율을 그대로 한다? 진짜 아무리 싸도 15%는 될걸요? 10 몇 프로 이상 넘어갈 거예요. 이건 또 처음, 그러니까 안 말하죠, 이런 얘기는. 계약할 때도 안 말하고 돈 낼 때 느끼죠. 이건 얼마야, 할부값이. 할부값은 할부값이지만 이자로 나가는 게 얼마야. 근데 당장 목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새 차도 못 사고 당연히. 그렇죠. 중고차는 사야 되는데 목돈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제 중고차 영업사원들도 퍼센티지를 먹는 거고, 수익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비 같은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새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차도 캡탄사에서 이렇게 그렇죠. 백마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중고차도.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낙가만 잘못 만나면 그러니까 진짜로 그 중고차 사기 당한다는 그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퍼센티지로 되게 장난치거든요. 원래 보통 한 10 몇 프로 먹을 거를 5% 올려갖고 막 15%, 이게 18% 그거네. 이렇게. 이게 3대 팔이 들어보셨죠? 차, 홈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지금 보험 그 팔이하는 애들 잡으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보험도 똑같아요. 보험도 이렇게 보면은 네. 사업 이렇게 보험이 근데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네.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단가를 60만 원까지 부풀려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 이상만 안 넘어가면은. 그게 마찬가지예요. 중고차도 차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법으로는 어떻게 알 거야. 그러니까요. 못 잡아요. 근데 이제 수익 구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커미션을 준다 네. 하면은 커미션 파는데 커미션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죠. 과도하니까 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율이 높으니까. 네, 새차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뭐 저리 할부는 뭐 3%대도 나오고 5% 이하 나도 나오고 평균 그래도 한 5%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같은 캐피탈 산데
중고차로만 가면 일단 10% 이상부터 들어오고. 이런 또 진실이 있구나. 이게 왜냐면 왜 중고차 쪽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는 네. 차 열고 시트 그냥 뜯는 순간 2천 3천 일단 그냥 바로 다운된다고 바로 중고차로 분류돼가지고. 맞아요. 주행만 하면 그래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의만 넘어오면은 무조건 안 타도 까인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배 타고 넘어가고 PDA 센터에서 만든 다음에 영업사원도 그 딜러사들이 다 개인적인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그 PDA 들어갈 때부터 중고인 거예요. 그냥 다 뜯어서 한국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하이패스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창고 하나 뭐 평택이나 이런 데 차 봤잖아요. 그런데 PDA 센터 많거든요. 뭐 포르쉐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아우디 뭐 BM 뭐 할 거 없이 다 왔을 때 뭐 내비도 없이 와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하이패스 내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반탈해 갖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반조립하지 한국화로. 야, 이거. 네, 뭐 어쩔 수 있나요? 근데 또 그들도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거고. 그죠. 그 딜러사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거고요. 그런 구조로 먹고 사는 건데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한테 장난치는 게 그 나카마의 재량이 엄청 커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기도 많이 치잖아요. 그런 이율 사기는 기본이고요. 이제 뭐 자기가 아는 거를 속인다든지 이게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데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판 다음에 모른 척 한다든지 또 정식적인 중고차 딜러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르다든지. 제가 처음 사기 먹은 게 그거거든요. 갈 때 계약하고 뭐 할 땐 다 사무실에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가면은 그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래요. 그게 뭐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난 모르는 일인데 대표는 모르는 일이야. 밑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걸 어떻게 아냐. 아, 진짜 이게 진짜로 똑같구나. 저도 이해는 지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One day I found it again. The top predator of the end brand. 650 horsepower, Ioniq 5N. The feeling of pressing NGP while driving. Listen well, from now on it's gonna be me. 자, 총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사실 식센을 타긴 했어요. 드라이빙 요 시승기도 드라이빙 라운지도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빙고 찾아서 예약한 지 한 2주 만에 시승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행기랑 여러 가지 단계별로 좀 나눠 놓으면요. 제일 궁금했던 이 소리. 이게 일반 전기차랑 좀 다르게 저희는 패드 시프트로 기아도 가지고 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이제 소리도 내잖아요. 이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5N 같은 경우에는 이그니션, 에볼루션, 그 다음에 슈퍼소닉으로 세 가지의 음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N은 마찬가지로 이그니션, 에볼루션,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라이트 스피드라는 요 음색이 있는데요. 요 배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랑 다른 점만 얘기하면요, 음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긴 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두 차종을 다 경험해 봤다고 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음색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은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는 훨씬 커졌어요. 이게 그 센터 스피커에서 울려주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외부 소음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엔 대비해서 팝콘 소리가 좋게 말하면은 고음이 올라갔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낭창된다 그럴까요? 약간 이 깡통 소리 같은 게 좀 커지긴 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두 차종 다 타보고 분명히 얘기하신 분들 계신데 이게 확실히 더 좋아졌다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취향 차이가 있고요. 이게 이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휘둘려서 무조건 좋아, 식스의 소리가 달라졌는데, 야 이거 전보다 훨씬 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좋아진 건지.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하면요, 둘 중에 어떤 걸 고를래?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제 차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신차니까 다듬은 것도 있죠. 새로운 음색도 생긴 것도 있고요. 근데 슈퍼소닉이랑 마찬가지로 이 대부분의 오너들은 슈퍼소닉 잘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그거를 다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변 지인들의 슈퍼소닉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취향 차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지금 요거 때문에 무조건 OTA로 밀어서 음색을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원하는 사람만 아무튼 이제 뭐 퍼포먼스 패키지나 이런 걸로 파일을 변환하는 거겠죠.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다 돈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게 좋아서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강제력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거고요. 식센이 다시 돌아와서 식센의 소리가 무조건 좋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무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번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키고 다닐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그니션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닐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볼루션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 차는 일단은 증폭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증폭이 무조건 좋아요. 소리는 이 순정에서 못 울려주는 음색이랑 그 커버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음역대도 완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정이랑 직접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저도 뭐 순정을 안 타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리 같은 경우에 무조건 식센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에 승차감은 사실 말이 많아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틀리고요. 성향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제 기준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저의 지금 현재 제 차량 스펙은 20인치로 다운했고요. 거기에서 편평비를 3호에서 40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정 이제 스프링은 이제 그 튜닝을 한 거예요. M44 HNR 거죠. M 퍼포먼스로 나온 HNR사의 스프링을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샥은 순정입니다. 순정 샥이 생각보다 좋아요. 물론 이게 싫어서 일체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쁜 진동대랑 이런 거를 사실 스프링만 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체형을 좋아하시는 분과 종바리 같이 이렇게 조합된 스프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거는 튜닝의 성향 차이라서 뭐가 더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물론 극한적인 상황에서 잡아줄 때 잡아주고 빼줄 때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거기에 맞는 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일상주행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게 대다수 매체에서 승차감이 엄청 좋아졌다,
저도 그 기대를 갖고 화성에서 현대 여러 차종 동호회를 모여서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6N을 초고속으로 주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좋은 거 맞나? 제가 운전을 안 했으니까 저는 뒷자리에 탔거든요. 그냥 그때의 느낌만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좋은 게 맞나? 너무 짧게 탔으니까는 거기에만 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지인끼리는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제가 이거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시내 주행을 하고 운전을 해보고 했을 때 물론 과격한 운전을 못 했습니다. 이게 시승 드라이빙 라운지 시승 코스 자체가 다 공도이기 때문에 과격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격한 운전을 못했지만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노멀 모드나 N모드 여러가지 모드 N시프트 모드를 다 했을 때 승차감이 무조건 좋아졌다.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차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좋냐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정확한 전달을 해야 돼요. 새 차라고 무조건 좋고 새 차라고 무조건 이거는 윈이다, 이게 비교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승차감의 차이는 사실 지금 제 현재 차량이랑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뭐 전반적인 편의상 기능들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차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5N이 구형은 아닙니다. 왜냐, 26년 정도 나오고 있고 현재 같이 이원화돼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연식이 변경되고 페리가 될수록 차는 더 좋아지고 뭐 업그레이드 되고 빠지고 하겠죠. 근데 뭐 편의상은 얘는 다른 차니까 5N은 이제 CUV, SUV라고 하는데 CUV의 성격의 해치백스러운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6N은 승용에 가까운 차량이라 둘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 이 편의 장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확실히 나중에 개발해 갖고 나온 게 좋은 점이 있다. 편의사항도 더 뭐 다듬을 대로 다듬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좋은 부분이 많아요. 사실 의외로 뭐 자잘자잘하게 아직 저희 26년형 5N도 마찬가지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차들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5N이라고 기존의 5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6N도 기존의 6를 거스르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가지 편의 장비는 같이 따라가고 이제 하드웨어 스펙들이 변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편의 장비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따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파수비오 핸들, 파수비오 스티어링, 요 가죽으로 된 핸들 있잖아요. 이게 뭐 무조건 좋냐? 저는 사실 제 알칸타라가 훨씬 이쁩니다. 뭐 알칸타라 관리가 안 돼갖고 이거 뭐 떡져요, 너무 힘들어요, 손에 땀이 많아요, 미끄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100% 취향 차이입니다. 제 기준에선 알칸타라가 훨씬 이쁘고 착자했을 때 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갑 끼면 확실히 알칸타라가 훨씬 더 쫀쫀합니다. 그 차이.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나머지는 진짜로 이제는 취향 차이라 거기까지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출력은 사실 뭐 스펙상으로 얘가 좀 더 제로백도 빠르고 하는데 이 드라이빙 라운지 특성상 공도를 다니는 특성상 이게 6N에 맞는 이 코스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무조건 태안이나 인제 같은 데서 태워줘야
확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도에서 이렇게 운전한다고 했을 때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제약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 차의 성능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힘듭니다. 이 정도는 300마력대도 충분히 재밌게 잘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 라운지 코스를 타보고 요 고성능 디비전의 차를 만끽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코스가 잘못됐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본격적으로 타보려면 서킷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저거 한 건 없어요. 뭐 원체 몇 번 봐왔던 차량이고요. 나중에 나올수록 편의장비 좋아졌다는 거 인정하고 크게 사실 제 차에 비해서 부럽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이 5N 타시는 분들이 굳이 6N을 넘어가야 된다, 차를 팔고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넘어가기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제 입장이긴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업그레이드라고 보이고요. 5N도 없고 6N도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싶다 하면은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차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스펙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현대에 감사하는 거고요. 뭐 국내에서 차를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리고 이런 차를 내준 현대도 확실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점점 더 나아질 것 같고요. 다음 차가 기대되긴 합니다. 마그마 GV60 마그마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시승기였습니다. Top in WRC, top in TCR, top at Pikes Peak, top at Alberg Ridge. All ours garage. Freedom on the road, carried by the wheels and increasing speed into endless journeys. And open the window, feel the breeze, and a gift from the development team to us. Enjoy it and performance never just drive.